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좋은 뉴스가 나왔고, 거래량도 터졌고, 차트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내가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집니다. 손절하고 나오면 며칠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올라가고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나는 투자랑 안 맞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할 트레이더도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람은 쉐이황, 유튜브에서는 험블 트레이더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트레이더입니다. 지금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교육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영상을 보며 매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도 처음에는 정말 엉망으로 매매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셰이황은 원래 캐나다에서 영화와 광고의 특수 효과를 만드는 VFX 업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꽤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이었지만 그만큼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밤늦게 야근하는 건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돈은 벌고 있었지만 내 시간을 돈과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다 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현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따라 샀습니다.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면 사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 또 사고, 급등하는 종목을 보면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내가 들어가면 떨어지고, 손절하면 다시 올라가고, 조금 더 기다릴 걸 하는 후회만 반복됐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당시를 떠올리며 시장에는 내 돈이 필요한지 관심조차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말이지만 사실 이 한마디가 시장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시장엔 누군가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 짧은 기간 동안 약 2만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은 시장을 원망하거나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쉐이황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손실보다 자신의 매매를 하나하나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통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나는 항상 가격만 보고 있었다. 가격이 오르면 따라 들어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겁먹고 팔고, 결국에는 가격에만 반응하는 매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질문을 바꿉니다. 가격 말고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없을까? 오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평균 가격은 어디일까? 이 질문을 파고들면서 쉐이황은 지금의 VWAP 매매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VWAP이 뭐길래 쉐이황은 수많은 보조 지표를 놔두고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VWAP을 이동평균선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선 하나가 그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쉐이황은 VWAP과 이동평균선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을 매매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매수했고 어떤 사람은 1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둘 다 같은 가격에 산 것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가격에서 거래했겠죠. 그러면 시장은 이 두 사람의 거래를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더 많은 자금이 거래된 가격이 시장에는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VWAP은 바로 그 부분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가격만 평균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까지 함께 계산해서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에 거래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그냥 평균 가격을 보여주는 선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쉐이황은 바로 여기서부터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거래한 가격이 중요한 걸까? 생각해보면 가격은 하루에도 수없이 변합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뉴스 하나에 급등했다가 몇 분 만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반면 VWAP은 그날 하루 동안
실제 거래가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평균 가격입니다. 그래서 셰이황은 가격보다 VWAP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강의에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가격은 감정을 만들지만 VWAP은 기준을 만든다. 강의를 보면 계속 이러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가격만 보고 있으면 조금만 올라도 지금 안 사면 놓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조금만 떨어져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결국 감정대로 매매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VWAP을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시장 분위기를 훨씬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VWAP 위에 있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VWAP을 지지하면 매수, VWAP을 이탈하면 매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셰이황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VWAP은 매수 버튼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역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VWAP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VWAP 아래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지점을 기준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쉐이황의 강의를 보면 VWAP을 설명하는 시간보다 VWAP 근처에서 형성되는 캔들과 거래량을 설명하는 시간이 훨씬 깁니다. 결국 그녀가 정말 보고 있는 건 VWAP 자체가 아니라 VWAP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실제 차트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진입을 하는 걸까? VWAP 근처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걸까? 다음 파트에서는 트레이딩뷰 화면을 직접 켜놓고 셰이황이 실제로 차트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매매를 준비하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셰이황이 실제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트레이딩뷰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차트를 보는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트를 켜자마자 가격부터 봅니다. 현재 종목이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양봉인지 음봉인지부터 확인하죠. 그런데 쉐이황은 순서가 다릅니다. 만약 지금 장이 막 시작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쉐이황은 차트를 열자마자 이 종목을 살까 말까부터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종목을 매매할 가치가 있는가부터 확인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매매는 좋은 진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트레이딩뷰 화면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VWAP을 입력하면 거래량 가중 이동 평균이라는 지표가 나옵니다. 이 지표를 추가하면 총 3개의 선과 밴드가 나타납니다. 지금 위아래로 보이는 초록색 선들은 실전에서 그다지 활용하지 않으므로 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이는 이 선이 오늘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거래 가격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VWAP을 추가하자마자 가격이 위에 있네, 이것만 확인합니다. 그런데 쉐이황은 VWAP보다 먼저 거래량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VWAP 위에 있다고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다면 그 움직임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VWAP 근처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 가격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차트를 보면 거래량 창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VWAP을 추가했다면 이제 지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다시 지표를 클릭한 뒤 지수 이동 평균, 즉 EMA를 검색해서 추가합니다. 기본 설정이 9가 아니라면 지표 설정에 들어가서 길이를 9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쉐이황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지표 차트 세팅이 거의 완성됩니다. 차트 위에는 VWAP, 아래에는 거래량, 그리고 가격을 따라 움직이는 9EMA. 쉐이황은 대부분의 매매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9EMA는 아주 짧은 기간의 추세를 보여주는 이동평균선입니다. 가격이 VWAP 위에 있고
9EMA도 함께 위로 향하고 있다면 단기 추세도 상승, 평균 가격도 상승 쪽이란 뜻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초보 투자자들이 실수를 합니다. V압 위에, 9EMA 위에 있으니까 삽니다. 그런데 셰이황은 오히려 이때부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바로 가격이 V압 근처까지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은 조정이 나오기 시작하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셰이황은 그 순간부터 차트를 더 집중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V압에 가까워질수록 관심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장 참여자들이 평균 가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절대로 바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V압을 터치했다고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V압 근처에서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는지, 거래량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매도세가 약해지고 있는지를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즉, V압은 진입 신호가 아니라 관찰을 시작하는 기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셰이황의 영상을 보면 마우스 커서도 가격보다 V압 근처에 훨씬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 여기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V압 근처에서 어떤 캔들이 나와야 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변해야 하며 어느 순간에 비로소 매수를 결정하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차트를 보면서 셰이황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V압 바운스 전략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셰이황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V압 바운스 전략을 근거로 실제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강한 상승이 먼저 나왔습니다. 양봉이 연속으로 나오면서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셰이황은 이런 구간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은 단순한 조정인지 추세가 끝난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내려옵니다. 이제 V압 근처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실수를 합니다. V압을 터치했으니까 이제 사야겠다. V압은 매수 버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장을 관찰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셰이황은 무엇을 확인하는 걸까요? 가장 먼저 거래량입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아직 매도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직 매도세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EMA를 보겠습니다. 지금 9EMA를 보시면 아직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9EMA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기 추세가 아직 하락이라는 뜻입니다. V1만 지켜졌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지켜질 수도 있지만 단기 매수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긴 아랫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거 반등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셰이황은 아직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긴 아랫꼬리 하나만으로는 매수세가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9EMA가 아직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즉, 가격은 잠깐 반등했지만 단기 추세는 아직 하락입니다. 셰이황은 V압과 9EMA가 같은 방향을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쉽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직전 음봉의 고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진짜 추세 전환인지 아직 구분되지 않습니다. 드디어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동시에 가격도 다시 9EMA 위로 올라왔습니다. 9EMA의 방향도 다시 위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서 1차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왜 여기일까요? 첫 번째,
VWAP을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EMA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 9EMA의 방향이 다시 상승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직전 음봉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다섯 번째,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5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손절은 어디에 두면 될까요? 저라면 직전 고점 부근을 손절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깨진다는 것은 VWAP 바운스 자체가 실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직전 고점에서 먼저 일부를 분할 매도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전 고점은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은 계속 보유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9EMA를 활용합니다. 가격이 계속 9EMA 위에서 움직인다면 단기 상승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전부 매도하지 않고 추세를 따라가겠습니다. 반대로 9EMA를 이탈한다면 저는 남은 물량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다시 상승했고 직전 고점을 돌파한 뒤 추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닙니다. 왜 기다렸는지, 왜 여기서 진입을 했는지, 왜 손절을 여기에 뒀는지 그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VWAP 바운스 전략의 핵심입니다. 가격이 VWAP을 지지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평균 가격이 계속 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렸다가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은 처음부터 VWAP 아래에서 계속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VWAP 전략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진입하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VWAP 브레이크아웃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가격이 VWAP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를 보면 많은 분들이 계속 약한 종목으로 판단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VWAP 아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한 종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VWAP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언제든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번 캔들을 보시면 드디어 VWAP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바로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돌파일 수도 있지만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가짜 돌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이 다시 VWAP 근처까지 내려옵니다. 많은 분들은 돌파했는데 다시 내려오네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장면을 기다렸습니다. 이 과정을 리테스트라고 합니다. 즉, 방금 돌파했던 VWAP이 이번에는 지지 역할을 해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VWAP을 다시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트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VWAP을 지켜주면서 다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래량도 직전 캔들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EMA를 보겠습니다. 아까까지는 9EMA가 아래를 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했고 가격도 다시 9EMA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균 가격도 회복했고 단기 추세도 회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한 가지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을 보겠습니다. 아직 직전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캔들이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거래량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저라면 이 구간에서 1차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왜 여기일까요?
첫 번째, VWAP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 돌파 이후 리테스트에서도 VWAP을 지켜줬습니다. 세 번째, 9EMA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네 번째, 9EMA의 기울기도 다시 위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됐기 때문입니다. 저라면 리테스트 과정에서 만들어진 저점 아래에 손절을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점이 깨진다는 것은 VWAP 돌파 자체가 실패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직전 매물대에서 일부를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는 9EMA를 기준으로 계속 추세를 따라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바운스 전략과 브레이크아웃 전략의 차이가 조금 보이실 겁니다. 바운스는 이미 강한 종목이 잠시 쉬어가는 자리를 공략하는 전략이라면 브레이크아웃은 약했던 종목이 강한 종목으로 바뀌는 순간을 확인하고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운스에서는 VWAP까지 눌림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했고 브레이크아웃에서는 VWAP을 돌파한 뒤 다시 지지해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VWAP과 9EMA 조건만 맞으면 항상 진입하면 되는 걸까? 사실 쉐이황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같은 VWAP을 사용해도 수익을 내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이 갈리게 됩니다. 그 차이는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V업에 닿자마자 바로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V업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균 가격까지 왔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바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V업은 진입 신호가 아니라 관찰을 시작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V업에 닿았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매도세가 약해지는지, 9EMA가 방향을 바꾸는지 이런 조건들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V업 하나만 보고 들어가는 것은 확률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매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래량을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양봉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직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양봉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기보다 잠깐 매도세가 쉬어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봉의 크기보다 거래량이 함께 증가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가격은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9EMA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VWAP은 평균 가격을 보여주는 기준이고 9EMA는 단기 추세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가끔은 VWAP을 회복했는데도 9EMA는 계속 아래를 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단기 추세가 살아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VWAP 하나만 회복했다고 서둘러 진입하지 않겠습니다. 평균 가격과 단기 추세가 같은 방향을 이야기하는지까지 확인한 뒤에 판단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손절 기준 없이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진입은 계획하지만 손절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불안해지고 손절을 해야 할 순간에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진입하기 전에 손절 위치부터 정해놓겠습니다. 바운스 전략이라면 아래꼬리 저점, 브레이크아웃 전략이라면 리테스트 저점, 이 기준이 무너지면 미련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내 시나리오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는 복수 매매입니다. 한 번 손절을 하고 나면 바로 다음 자리에서 더 큰 금액으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쉐이황은 손실이 나는 날일수록 오히려 거래 규모를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보다 내 심리가 먼저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좋은 트레이더는 항상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렸을 때 손실을 작게 끝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VWAP도 9EMA도 거래량도 결국은 좋은 자리를 찾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이 깨졌을 때 미련 없이 인정을 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쉐이황이 오랫동안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칙이 이번 영상에서 가장 전달드리고 싶었던 핵심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쉐이황이 실제로 많이 활용하는 VWAP 매매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바운스와 브레이크아웃 외에도 횡보장에서 VWAP을 활용하는 방법, 고정 VWAP, VWAP 풀백, 그리고 VWAP을 토대로 다른 관점으로 매매하는 앤드류 아지즈, 브라이언 셰넌의 VWAP 응용 기법처럼 실전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기준들을 함께 활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VWAP 응용 매매법과 실전 매매 가이드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정리해 뒀으니까 오늘 영상과 함께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명 트레이더들의 매매법을 실전 차트와 함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